오늘 낭독할 책은 필립 짐바르도 자서전입니다. 책은 출판사에서 진정을 해주셨어요. 필립 잠바르도,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널리 알려진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로 예일 대학교와 뉴욕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강의했다. 그가 진행한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은 TV를 통해 전 세계에 방영된 뒤 영화로 만들어졌으며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필수 교재에 수록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미국 심리학회 회장, 과학협회 대표위원회 회장, 스탠퍼드 테러리즘 심리학 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심리학을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는 방법에 관심이 많은 연구자로 TV 시리즈 심리학의 발견 기획자이자 나레이터로 활동하며 유명세를 치렀다. 네,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이 파트는 7까지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부록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파트 1 유년기와 주요 사건, 파트 2 대학원 교수생활 초기 연구 사회운동, 파트 3 스탠퍼드 임용 새로운 연구와 교수생활 지필, 파트 4 새롭고 독창적인 탐구의 시작, 파트 5 기이한 미국의 시대, 새로운 생각과 성취, 파트 6 새로운 비전의 탄생, 파트 7 돌아보며 자부심 가득한 미래를 꿈꾸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파트 3였어요. 스탠퍼드 임용, 그리고 새로운 연구와 교수생활, 지필 이 부분인데요.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5페이지. 필립 짐바르도 자서전입니다. 다시 불붙은 정치적 행동주의. 스탠퍼드 대학교 초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 격동의 시기였던 당시 심리학과와 동료 교수들, 대학 상황은 어떠했나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사이 스탠퍼드 대학교는 사방에 흩어진 최고 인재를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운 좋게 합류할 수 있었죠. 아무튼 1970년대 초부터 무려 40년 동안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는 세계 최고라는 명성을 지켜왔습니다. 이는 굉장히 놀라운 업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현재 스탠퍼드 심리학과의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많던 유명인이 모두 은퇴했거나 양로원에 있으니까요.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죠. 지금의 젊은 학자들도 훌륭하긴 하지만 과거와 같은 평판을 얻기 위해선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과거 훌륭한 연구진이 워낙 많아서 지금도 생각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생각나는 이름들이요. 성격 심리 분야를 한 예로 들어볼까요? 이 분야에는 만족지원과 자기조절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월터 미셸과 사회인지학습 이론의 창시자 앨버트 반두라가 있었어요. 미셸은 하버드에 있다가 스탠퍼드로 왔고 얼마 뒤 컬럼비아로 갔죠. 발달 심리 쪽에는 엘리너 에모스 맥코비와 메타인지를 개념화한 존 플라벨, 실험 심리 쪽에는 고든 바우어와 리처드 톰슨이 있었죠.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신경생리학자 칼 프리브렘은 동물심리 전문이었는데 쥐가 아니라 원숭이 실험을 했어요. 나중에는 조지 타운 대학교로 갔어요. 그 후 새로 임명된 교수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은 인지 수학심리학자 아모스 트버스키가 있습니다. 그는 버클리 대학교의 데니얼 카더만과 많은 연구를 진행했죠. 그들의 실험 가운데 상당수가 제 심리학 수업에서 진행되었어요. 규모가 큰 수업이라서 실험 조건을 4가지로 변형해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아모스는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친절하고 겸손했습니다. 카너먼은 아모스와 함께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애석하게도 아모스는 일찍 세상을 떠났죠. 심리학과의 주요 5개 분야가 모두 탄탄했습니다. 인지사회, 인지발달, 인지실험 등 인지심리 분야라는 점이 상호 보완의 토대를 이루었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내부에 정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서로를 존중했어요. 1970년대 초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는 강력했습니다. 당시 스탠퍼드는 공개적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공간이기도 했어요. 매주 월요일 밤 교수들끼리 프레젠테이션하는 모임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학생 없이 다른 교수들 앞에서 발표하려니 너무 외축되더라고요. 결국 모임은 얼마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교수들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나요?
아주 좋았죠. 심리학과 3원고를 쓸 때 일이에요. 원고를 쓰기 위해 관련 분야의 교수들을 전부 찾아갔죠. 예를 들어 고든바우를 찾아가서는 기억력에 대한 장 쓰려고 해. 기억이 왜 흥미롭지? 무엇 때문에 흥미를 느껴?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기억, 발달 심리 등 각 장의 주제마다 도입 부분에 무슨 내용을 써야 하는지 각 교수에게 물어봤어요.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도움을 주더라고요. 덕분에 심리학개론의 각 영역을 또 흥미진진하게 제시할 수 있었죠. 1960년대 교수진이나 행정가의 관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학생 반란 시위 등과 관련해 다루어야 했던 문제가 무엇이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요. 재선에 성공한 닉슨 대통령은 헨리 키신저와 베트남전을 시작으로 캄보디아와 라오스 전쟁을 확산시켰죠.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그 로널드 레이건,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폐쇄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뉴스에서 다뤄지는 걸 막기 위해 정부는 시위대를 진압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UC 버클리가 맡아온 반항적인 대학생 역할을 스탠퍼드가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1970년 봄이었을 거예요. 대학 전체가 문을 닫은 게. 사회심리학을 듣는 학생들에게 이 수업 시간을 도덕 재교육에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해변에 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전쟁 반대 시위를 강하게 이슈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건설적인 활동을 위해 전쟁 채권 매도 캠페인을 조직했습니다. 유니버시티 에비뉴 유니언넥 앞에서는 여전히 전쟁 채권을 팔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학 이사회 이사들 가운데 몇몇은 전쟁으로 돈을 버는 기업에 관여했죠. 우리는 그들의 명단을 공개적으로 작성한 뒤 항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심리학과의 소문 클리닉이라는 것도 세웠어요. 상반되는 소문이 워낙 많아서 그 진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 결과 심리학과는 소통의 중심지가 되었죠. 정기적인 모임도 열렸죠. 모든 일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졌지만 재학생과 졸업생이 힘을 합쳐서 이끌었습니다. 교직원들은 또 손을 들어 존재감을 표시했고요. 학교 밖에 있는 포러스트 원형극장에서 학생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실전 사회심리라는 새로운 과정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학기 전반에는 최선을 다해 가르치겠지만 후반에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나 흥미를 느낄 만한 소재를 여러분이 역으로 제시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사회심리, 응용심리, 사회학 등 수많은 주제를 나열했습니다. 양로원에서 일어나는 노화 심리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양로원에 간 뒤 단기간 높은 사망률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교도관이 되는가? 처음 교도소에 수감되면 어떻게 적응하는가 등이 바로 그것이죠. 위 주제 가운데 하나를 연구과제로 신청하세요. 실험은 여러분이 하지만 발표는 제가 하거나 조별로 할 예정입니다. 원한다면 대학원생을 조장으로 끼워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네, 저는 필립 짐바르도 자서전 요거 이제 일부를 좀 낭독을 해봤는데요. 정말 유명한 사회심리학의 대가죠. 네. 출판사는 성한당 출판사. 지은이는 필립 짐바르도입니다.